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차시의 특성 요인이 뭔지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슨 특성 요인의 대표적인 상담가 윌리엄슨, 그러니까 특성 요인론자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특성 요인론자들이 갖는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굉장히 빈출되고 리차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러니까 윌리엄스의 특성 요인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윌리엄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담자는 성과학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가 자동화처럼 저렇게 인간 본성에 가정하면 인간은 성과학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가 자동화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게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인데, 특성 요인 상담은 윌리엄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문항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어떻게 하면 학교 상담의 선구자예요. 학교 상담이라는 것 자체, 학교 상담의 선구자, 이렇게 별칭을 받고 있는 윌리엄슨. 그럼 뭐냐? 학교에 상담한다는 건 학생을 상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선생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성 요인에 관해서 상담 관계,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 그 까닭은 뭐냐? 우리가 이 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굿이라는 거, 좋다라는 거, 이걸 특히 강조하는 이론은 특성 요인과 대비되는 이론이 되겠죠. 인간중심 상담인데, 그러면 선하다, 굿하다, 선굿이네요. 이건 뭐, 인간은 스스로 무엇할 수 있을 때 선이라고 그래. 자아실현 경향성 인간이 타고나는데, 이 자아실현을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선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인간은 선이에요. 무조건 선. 그럼 특성 요인론자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이 스스로 자아실현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냐? 인간이 선하긴 하는데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왜냐면 학생이라는 거죠. 내담자는 학생이 인간 자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성 요인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관점을 보게 되면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성 요인론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관한 기본 가정. 그러니까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갖고 있는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옳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선을 실현할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선을 실현하기 위해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상담자, 선생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학생보다 좀 더 탁월한 식견이 있어야겠죠? 학생을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갖고 있는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선한 생활을 선생님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 선은 선의 결정은 이거 빼고 그냥 선을 결정하는 것, 그거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 선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잠재를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선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그러면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지도를 해도 이걸 실현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라고? 선은 self-realization, 자아 실현이다 그랬어요. 선이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특성 요인에서는 객관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누구나 유니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거는 우리가 기술하는 거 이거 쓰는 것도 잘 빈출이 되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을 갖고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을 정리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특성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성 요인인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를 모두 갖고 있는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선을 결정하는 건 그렇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고요. 그럼 선이란 무엇이에요? 자아실현이지요. 그리고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지닌다는 것이 특성 요인이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특성 요인,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었습니다. 특성요인 상담이론에서 상담자, 내담자 관계 설명하는 건 제가 설명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성요인 상담하고 윌리엄슨이 말한 특성요인,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상담 과정이 몹시도 중요했어요. 근데 이거 1차 합격하신 분 이거 모르시지 않아요. 강조가 됐었죠. 어떻게? 분석, 종합, 진단, 예우해도 되고 처방해도 된다고 했어요. 예측해도 되고 처방,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담하고요. 상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추후 활동, 추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성 요인은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를 모두 갖고 있어요. 선을 실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존재예요. 선을 결정하는 건 그렇지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선이란 무엇이다? 자아실현입니다.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지닌다라는 그 기본 가정을 가지고 윌리엄스는 이런 상담 과정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석 종합인데 가장 중요한 과정, 특성 요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예측, 예후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진단.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성 요인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어떤 재료,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서 내담자의 장점, 약점 분류하고 정보를 수집해요. 그리고 진단하는, 이게 어떻게 변별 진단, 변별 범주잖아요. 변별 진단 혹은 변별 범주예요. 변별 진단, 변별 범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 요원, 어리석은 선택,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 4가지 진단을 윌리엄슨이 했죠. 직업 상담할 때.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수 상담 혹은 추후 지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이 말하는 상담의 과정은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윌리엄슨과 다할리가 제시했죠. 분석, 내담자 개인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하는 것이 뭐다? 심리 검사를 반드시 하죠. 표준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에는 개인이 장점, 단점, 그리고 내담자 갖고 있는 문제, 욕구 이런 거 분류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로 문제에 대해 진단을 하는데 어떤 진단입니까? 객관적인 진단이 되겠지요. 그리고 예후, 그러니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에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 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보겠죠. 그리고 나서 상담하죠. 거기에 맞게끔 개인 특성에 대한 자유를 두고 상담하고 추후 활동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나는 것이 윌리엄슨과 다할리의 윌리엄슨 앤 다할리예요. 다할리의 직업 상담 과정이 상담 과정이에요. 상담 과정.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제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윌리엄슨과 다할리가 제시하는 특성 요인 상담 과정을 쓰셔야 구체적 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특성 요인 누구라고 안 하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을 쓰시오.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을 쓰시죠.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하죠. 그 파슨스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직업 상담하죠. 이거는 윌리엄슨과 달리가 얘기하는 특성 요인 상담 과정은 그 열심히 공부했던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인데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든 상담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성 요인은 또 강조하는 것이 뭐다? 강조하는 것이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반드시 분석대 하는 것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 중에서 어떻게 해요? 표준화 검사를 한다. 이 표준화 검사라는 건 우리가 심리 측정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 요인 직업상 반드시 저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담에서 관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보게 되면 레포를 형성하죠. 레포를 형성해요. 이때 레포를 신뢰로운 분위기 형성합니다. 왜요? 그래야 되죠. 왜요가 어딨어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때 뭐예요? 반드시 검사를 하니까는 어떤 검사를 할지 관계 형성하고 검사를 정하는 거죠. 검사를 정합니다. 검사를 정하는 이유는 검사를 무엇 하려고? 검사를 실시하려는 거죠. 내담자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맞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정해서 실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석해서 무엇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죠. 직업상담 많이 쓰죠. 내담자가 왔어요. 만났어요. 관계 형성합니다. 레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질문을 통해서 아, 이 내담자 흥미검사를 해봐야겠구나. 흥미검사 했어요. 그리고 해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내담자한테 이 흥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6번 보시면 특성 요인 직업 상대 과정을 설명을 제가 했어요. 레퍼 형성하고 그다음에 검사 실시 그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하는데 순서는 어렵지가 않죠. 절대로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윌리엄슨과 달리가 말하는 직업 상담 과정, 윌리엄스가 달리가 말하는 상담비 6단계 그러면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 써야 되고 그냥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려면은 레퍼 형성할 때 뭐냐? 상담자 잘 들어주면서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실시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 레퍼 형성입니다. 검사를 정했지요? 그러면 검사를 실시해요. 근데 써먹을 지문은 주로 어떤 겁니다. 직업 상담이니까. 주로 어떤 겁니다. 흥미적성이에요. 그래서 흥미나 적성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점수를 해석해요. 그 검사를 해석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직업 정보를 쓰는데 어떻게 기술할까요? 지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맞는 직업인데 어떤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하죠. 직접 알려주거나 직접 이렇게 프린트물을 주거나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상담에서는 이렇게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직업 상담의 과정은 레포 형성, 검사 실시,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업 상담의 기법은 어떠한 기법을 쓰느냐?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기법이에요. 직업 상담 기법.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기법 보면은 이것이 꼭 특성 요인에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특성 요인에서의 기법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뭐가 있어요? 레포 형성. 뭐 일반적으로 쓴다고 해서 특성 요인이 안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직업 상담 레포 형성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성 요인에서 레포 형성 검사 정할 때 레포 형성 거기 쓰죠. 그래서 네, 상담자가 문제 해결을 촉진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의뢰 뭐 그 계획 실행 가기 전에 의뢰할 수도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도록 자기 이해 신장.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객관적으로 잘 알면은 좀 문제를 좀 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장점 혹은 특징에 통찰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과 충고, 이것이 이제 특성 요인에게 적합한 기법이죠. 실행 계획이라는 거. 실행 계획과 충고 이랬어요. 특성 요인이기 때문에 충고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실행 계획과 충고는 뭐냐?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떻게 선택한 직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어로 정리해 주는 그걸 갖다 실행 계획과 충고라고 얘기해요. 충고라고 해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언어로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실행 계획과 충고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행을 하게 되겠죠. 계획의 실행은 무엇일까? 계획의 실행은 무엇일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내담자의 계획을 실행할 수 돕는다는 거예요. 특성 요인에서는 많이 도와주죠.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담자가 물론 다 뭐 무슨 혼자서 100% 다 한다는 건 도움이 아니죠. 내담이 완전히 거저먹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많은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성 요인론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제공한 그면은 좀 도움을 줬는데 아까 그랬어요. 인간은 성과학의 잠재력을 모두 갖고 있다. 선을 실현하는 건 근데 누구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도와준다 한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계획을 잘 실행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임 혹은 의뢰라는 기법을 쓰겠죠. 의뢰. 상담자는 직접 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담자를 만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의뢰한다. 이런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기술은 안 하고 여기 꼭지꼭지만 했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기법을 쓰시오.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설명하시오.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명까지 노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설명하라는 걸 되게 골치 아파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설명하라는 것은 꼭 동일한 글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앞에 것을 먼저 타이틀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특성요인 직업상담 기법을 쓰고 설명하시오. 아니면 특성요인 직업상담 기법을 설명하시오. 그런들 어떻게 해요? 관계형성, 자기의 신장, 실행계획과 충고, 계획의 실행, 의뢰 요걸 먼저 떠오르는 연습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성요인 직업상담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였죠. 특성요인 그 직업상담에서 검사 해석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에요.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요인 직업상담 기법은 환경성, 자기 신장, 실행계획과 충고, 계획의 실행, 의뢰 이런 것들이 특성요인 직업상담 기법인데 특성요인에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지요. 검사를 실시하고 어떻게 해석하지요. 이때 쓸 수 있는 상담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석할 때 어떠한 기법을 쓸까? 이거는 이런 기법이 아니라 검사 해석 단계에서 검사 해석 단계 기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검사 해석 단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성요인 직업상담을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쓰라라고 했는데 이걸 쓴다든가 반대로 쓰면은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슨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문항번호는 28번으로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충고, 설득, 설명.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충고, 설득, 설명. 충고, 설득, 설명. 충고, 설득, 설명.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하고 내담자와 같이 더불어 검사를 해석하는데 이때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기법을 물어보는 거죠. 직접 충고라는 건 뭐냐? 내담자가 뭐 어떻게 해야 만족, 내담자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을 했거나 행동 또는 실행 계획에 대해서 내담자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담자가 선택한 이 노랑에 대해서 상담자가 괜찮습니다 라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명하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것이야.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때는 뭐 그것이 직접 충고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솔직한 견해를 요구할 때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내담자가 솔직한 걸 견해를 요구할 때 쓰기도 하지만 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담자가 가장 만족할 선택인 행동 또는 실행 계획에 대해서 상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 이것이 직접 충고예요. 상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 어쩔 때 쓰느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솔직한 견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심각한 좌절이나 실패를 가져올 게 뻔해 보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직접 충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충고하는 거. 그 다음에 설득은 뭐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설득이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설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리적, 어떻게 논리적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한 후 누구를 내담자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설득이에요. 그럼 설명은 어떻게 해요? 현명해서 자세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론가들도 다 설명은 하죠. 근데 여기 독특하게 충고 설득이 들어간다는 거죠. 충고 설득에서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석할 때 쓸 수 있는 기법 세 가지는 충고, 설득, 설명, 충고, 설득,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윌리엄슨 얘기했는데 다알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담자, 다알리가 제시하는 상담자. 지금 다알리는 누구예요? 상담자가 지켜야 할 상담자 자세, 원칙. 다알리는 누구예요? 역시 특성 유인론자예요. 그래서 윌리엄슨과 다알리가 제시하는 상담의 과정,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후 상담은 그 다알리예요. 그런데 그 다알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특성 유인론자들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죠?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지켜야 될 4가지 원칙은 뭐냐? 재수없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강의하거나 거만하게 하지 말라. 상담자가 탁월한 식견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충고해야 된다고 해서 막 지시 억압하는 건 달라요. 충고하고. 그래서 내담자에게 강의하거나 거만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정보를 직접 제공하죠. 특성 요인은. 근데 초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해요? 허걱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초기에 적은 범위를 주다. 그리고 주면서도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내담자 정말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면서 주라. 그리고 내담자의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담자가 스스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다알리가 얘기하는 상담자가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상담자의 자세, 상담자의 원칙. 내담자에게 강의하거나 거만하게 하지 말 것이며
상담 초기에는 적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주면서 내담자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지 확인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태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 더 단편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윌리엄스 했는데 이거는 정보론하고도 연결돼. 브레이필드가 말하는 정보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정제동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정제동.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정제동. 특성 요인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죠. 정보를 줄 때 어떻게 하냐? 이 받으면 어떻게 하냐? 자, 정보적 기능을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왜 제공하냐? 내담자가 이미 선택한 걸 확인을 주니까 제대로 잘 선택했는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 때 망설임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진로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적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재조정 기능 뭐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 만약에 부적절하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재조명해 보는 거. 재조정. 그 다음에 아무 선택 없어요. 어떨지 몰라요. 동기가 안 됐어요. 적극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거. 그래서 정제동의 기능을 한다. 정보 제공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특성 요인 정리했고요. 다음 차시에는 그럼 특성 요인에 대비되는 인간 중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